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도 이게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적용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제가 다시 선생님을 정확하게 좀 다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지금 방어선에 대한 문제죠. 방어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방어선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구조가 있고요. 기본 구조를 싸고 있는 것이 세 개의 방어선이다라고 했어요. 세 개의 방어선. 그래서 이거는 저항선. 얘는 정상 방어선. 얘는 유연 방어선 있죠. 스트레스 원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죠. 세계관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연 방어선이라고 하는 이제 일단은 개념적으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으로서 제가 그냥 설명을 일단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 방어선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 원에 직접 접하는 거죠. 직접 접하면서 이것이 수시각각으로 얘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원이 강하면 내가 이거를 넓혀야 돼. 유연 방어선을 더 많이 넓혀야 되는 거거든요. 활동을 더 증가시켜야 돼요. 스트레스는 없으면 유연 방어선을 축소할 수 있는 거예요. 축소할 수 있어요. 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이 유연 방어선은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시시각각으로 역동적으로 수시로 변화한다. 그것이 유연 방어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연 방어선은 정상 방어선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또 유연 방어선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의해서 그 오랜 시간 형성되어져 온 선이에요. 오랜 시간에서 형성되어진 어떤 안정 상태를 균형을 나타내는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정상 방어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돼요.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형성돼가지고 즉 어떤 건강 수준, 안정 상태, 균형을 이룬 상태가 정상 방어선이 돼요. 저항선은 뭐예요?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저항력이에요. 내적인 저항력. 그래가지고 이 내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이 기본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항선이죠. 그래서 쓰는 거는 그 정도로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가지고 여기 누만이 말했던 유연 방어선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들도 일단 강론에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유연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라든지 보건의료 분포라든지 서비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유연 방어선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이건 약간 큰 그림들이거든요. 큰 그림이어가지고 이거는 지역사회 차원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큰 그림이 지역사회 어떤 이거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는 스트레스는 최근에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코로나 같은 어떤 감염병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건의료 체계를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거. 만성질환이 있으면 만성질환 예방, 간염 예방 같은 어떤 보건의료 체계가 거기에 스트레스에 맞게 이거를 운영을 또 해나가잖아요. 그리고 보건의료 분포도 아까 스트레스원이 강하면 분포를 넓히고 많게 해주고 스트레스는 오면 분포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질도 이것도 스트레스원이 강하면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스트레스원이 적으면 서비스의 질을 좀 낮추고 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의 활동 스트레스원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유행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방역 활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든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바로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상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형성해 왔던 우리들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건강 수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정상방어선이고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항선이 조금 어려우신데 이거는 보건의료의 어떤 적극선이거든요. 접근선. 보건의료 시설에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건강에 대한 특히 건강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저항선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료시설, 병원이라든지 여기 접근하지 못하면 아픈데 접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을 되게 중요하게 했잖아. 4A가 접근성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건강권에서도 내가 아플 때 의료시설을 이용해야만 내가 건강권을 갖는 거라 했잖아요. 그 접근성을 되게 중요하고 그걸 그래서 저항선으로 놓은 거예요.
의료시설의 접근성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한 태도, 신념, 이것이 안 좋아가면 이제 안 좋으면 기본 구조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거기서 낮은 경제 수준이랬죠. 여기서는 문제가 특히 이 선들은 선생님이 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선들은요, 이게 접근했느냐, 이 스트레스원이 접근했는지 아니면 침투했는지, 그거가 또 중요해요. 접근이냐 침투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문제가 1번, 뉴만의 건강의 체계 이론 중에 어느 방어선을 파괴했냐라는 거는 이게 침투했냐는 얘기예요. 어느 방어선이 침투가 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낮은 경제 수준, 우리가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은 오랜 시간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상 방어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낮은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침투가 됐다는 얘기예요. 파괴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정상 방어선의 파괴가 되는 거고, 건강 문제 인식 부정이, 우리 건강 문제는 나의 기본 구조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이 되고 인식이 부족이 있다는 건 뭔가 저항선의 파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적당한 지역사회 주민의 결속력.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결속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결속력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항선의 파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연 방어선이었죠. 유연 방어선 파괴가 되고요. 2번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2번 문제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남성이 고혈압약 복용과 관리를 잘하여 혈압이 120, 80을 유지하고, 이 사람은 고혈압을 진단받았어요. 이 진단은 최근에 진단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고혈압을 진단을 받은 남성이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관리를 잘해서 혈압이 120에 80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어느 방어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제시하고 그 방어선의 개념을 기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 새로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어선의 침투예요? 어느 방어선 침투? 그거는 정상 방어선의 침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상 방어선의 침투가 돼요. 내가 새로 뭔가 진단을 받은 거는 정상 방어선의 침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상 방어선의 침투가 되면요, 이 스트레스 원은 저항선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선에 접근이 된 거죠. 저항선에 접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가 고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관리를 잘해서, 이거는 지금 예방으로 말하면 2차 예방을 한 거잖아요. 2차 예방.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항선을 지금 강화를 시킨 거예요. 저항선을 강화시켜가지고 기본 구조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이 문제에서요, 어느 방어선이 침투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어느 방어선 침투되냐 여기에서 물어보면, 그러면 답은 정상 방어선이에요. 정상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 했어요? 어느 방어선을 잘 유지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항선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뉴만이 약간은 적용한다든지 아다르고 어다르는 게 특히 뉴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가 돼요. 만에서 이 고혈압을 다시 좀 예로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지금 40대야. 40대이고 이제 비만해. 내가 가족력도 있어. 고혈압에 대해서. 근데 아직 내가 고혈압에 안 걸렸어. 안 걸리고 내가 지금 항상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저지방식이도 먹고 저염식이도 먹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뭐를 강화시킨 거예요? 뭐를 강화시킨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했죠. 이 사람은 40대고 비만 막 그런 사람인데 가족력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가 고혈압이 걸리진 않았어요. 내가 아직 혈압이 그냥 130에 80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염식이도 먹고 또 저지방식이도 먹고 운동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방어선을 강화를 한 거예요? 유연 방어선을 강화한 거죠. 유연 방어선을 강화한 거예요. 이거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원에 대비해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고혈압이라는 애가, 그치만 내가 아직 고혈압에 안 걸렸어. 그래서 내가 활동을 지금 유연 방어선을 좀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활동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 방어선을 강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문제 있는 것처럼, 근데 내가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서 혈압이 140에 90이 돼가지고요,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거든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 먹었더니 혈압이
130에 120에 뭐 90으로 120에 80으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혈압이 진단받은 것은 진단받은 거 고혈압에 진단에 받은 거는 진단받은 거는 뭐의 침투라고 했어요? 진단받은 거는 새로 진단받은 거는 정상 방어선이 침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고혈압이 아니었거든요. 고혈압이 아닌 상태로 정상 방어선 유지를 해왔어. 오랫동안. 고혈압이 아니었는데 정상 방어선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혈압이 쟀더니 고혈압인 거야. 고혈압이면 내가 오랫동안 내가 했던 그 안정 상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방어선이 침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상 방어선이 침투가 되면요, 저항선에 가까워지거든요. 저항선에 가까워지고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하게 되어져서 내가 이때 고혈압 약을 먹지 않으면 고혈압성 위기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혈압성 위기. 고혈압성 위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혈압성 위기에서 막 두통 생기고 머리 땡기고 막 응급실에 가보니까 혈압이 200에 110, 200에 110. 그래서 막 기관들이 심장도 위험하고 그런 뇌에도 뇌출혈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방어선이 침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거는 저항선이 침투가 된 거예요. 저항선이 침투가 되면요, 기본 구조의 어떤 손상, 불균형을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아까 200에 110이 돼가지고 머리 땡기고 막 지금 고혈압 위기가 생기면 그거는 기본 구조의 어떤 파괴가 온 거예요. 저항선이 침투가 되져가지고 스트레스원이 기본 구조까지 와서 나를 불균형하게 만들어요. 기본 구조의 파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의 어떤 생명의 어떤 불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불균형을 일으키고 생명의 위험하게 만든 거. 생명의 위험.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본 구조의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 3번까지 할게요. 일단 3번에서 이제 2차 예방 무엇인지 기술할 것. 그래가지고 다시 이어지니까 다시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2차 예방.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기본 구조가 있고요. 여기가 저항선이 있고 정상 방어선이 있고요. 유연 방어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예방은 어디까지냐? 1차 예방은 여기까지가 1차 예방이고 1차 예방. 그리고 여기가 2차 예방이죠. 이거는 3차 예방이거든요. 1차 예방은 뭐냐? 여기가 스트레스원이 있죠. 스트레스원이 있고요. 1차 예방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하는 게 1차 예방을 했어요. 아까 증상이 나타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 정상방어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 건 정상방어선이 침투가 될 때를 보통 우리가 증상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저항사까지 접근하게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상이나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하는 거랬죠.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1차 예방이죠.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켜서 이 정상 방어선을 보호하는 것이 1차 예방이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예방이라는 건 뭐랬어요? 2차 예방은 스트레스원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 반응이 있는 거예요. 증상 반응이 있을 때 하는 게 2차 예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예방은 뭐예요? 저항선을 강화시키죠. 저항선을 강화시켜서 이 기본 구조를 보호하는 것이 2차 예방인 거예요. 저항선을 강화시켜서 기본 구조를 보호하는 것이 2차 예방이고, 3차 예방은 뭐예요? 3차 예방은 아까 기본 구조가 뭔가 파괴가 됐을 때,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불균형이 있을 때 재구성을 하는 게 3차 예방이에요. 재구성, 재활을 하도록 하는 거. 재구성, 재활을 해가지고 이 안정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건 언제예요? 정상 방어선의 수준으로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3차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10분 쉬었다가 할게요.